안녕하세요. 써니 한국어 라디오 써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목소리가 좀 더 차분하지 않나요? 아침에는 활기찬 느낌이었다면 저녁에는 부드럽고 차분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글거리다 라는 표현 아세요? 사실 사전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뭔가 낯간지럽고 약간의 부끄러운 기분이 들 때 한국 사람들은 오글거리다 라고 많이 써요. 제가 이 라디오 원고를 쓰고 또 읽으면서 스스로 약간 오글거린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에게 언어 공부로 도움이 되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볼게요. 한국의 문화를 알아보자. 오늘은 한국의 PC방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PC방이라고 하면 돈을 내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해요. 한국의 PC방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도 PC방을 간다는 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컴퓨터가 집에 있는데 PC방을 가는 이유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컴퓨터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그리고 집 컴퓨터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컴퓨터도 성능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엄청 비싸고 게임에 적합한 컴퓨터가 아니면 속도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PC방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고 속도나 성능 면에서도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티켓팅이 있거나 경쟁이 심한 콘서트 티켓팅 이런 건 무조건 PC방에서 해야 성공 확률이 올라가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PC방에 갈 일이 크게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PC방을 몇 번 정도 가봤던 건 바로 대학교 수강 신청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대학교 수강 신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치열하고 인기 있는 수업 같은 경우는 그만큼 빨리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해요. 듣고 싶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PC방처럼 인터넷 속도가 빠른 곳에 가야 그나마 망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의 한국 PC방은 음식점과도 같은 수준으로 많은 음식을 팔고 컴퓨터를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라면은 기본이고 떡볶이, 만두, 치킨, 타코야끼, 볶음밥 등 정말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음료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웬만한 음식점보다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꼭 게임이나 수강 신청 등의 용건이 있어야만 PC방에 가는 게 아니라 남녀 데이트라든지 친구들과의 약속으로도 PC방을 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에 보면 한국 PC방 먹방 방송도 많이 볼 수 있죠. 외국에서 보면 다소 특이하다, 신기하다 싶을 수 있는 한국의 PC방 문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DJ 써니의 에피소드. 지난번만큼의 자극적인 스토리는 아니지만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일본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일본은 한국보다는 이름이 좀 긴 편이잖아요.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유독 짧은 이름을 가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의 일입니다.
같이 일하던 친구 중에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저보다 아마 한두 살 어렸던 것 같아요. 사실 외국 나가면 나이가 몇 살이고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다 친구가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성과 이름 중에 일본에서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보통 성을 부르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게 한국은 같은 성인 사람이 워낙 많으니 보통 성을 뺀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딱딱한 사이라든지 일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친구여도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이라면 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게다가 남녀 관계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런 걸 철저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실 그런 문화를 제가 조금은 알고 있긴 했지만 저는 외국인이고 같이 일하는 여자인 친구들과는 다 이름으로 부르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 남자인 친구한테도 제가 이름으로 불러도 되죠? 라고 물어보고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성이 아이라고 하고 이름이 우에오라고 한다면 그 친구한테 우에오라고 불러도 되죠?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쭉 지내오다가 또 친해지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써니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다른 친구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는 걸 약간의 오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사실 저는 그 친구한테 진짜 관심도 없었고 둘이 만나서 논 적도 없을 정도로 그냥 일만 같이 하거나 놀아도 다 같이 회식 분위기로 만나거나 한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황당했지만 그렇게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한 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이렇게 가까운 나라임에도 생각보다 문화나 이름에 대한 생각 등 다른 점도 참 많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참, 아르바이트 하니 또 생각난 건데요.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한국과는 또 다르구나 느꼈던 게 있어요. 일본은 휴식 시간을 꼭 지켜야 해서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쉬고 와야 하거든요. 그게 아마 그날의 총 근무 시간에 따라 쉬는 시간도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딱히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물론 법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지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밥은 어떻게 먹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업종에 따라 다를 거라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카페 알바 같은 경우는 그냥 일을 하면서 간단하게 챙겨 먹는 정도라든지 카페에 있는 메뉴를 만들어 먹는다든지 그런 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카페 규모가 커서 여러 명 같이 일을 하는 경우라면 잠깐 밥을 먹고 오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카페 내부에 작은 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가볍게 먹는 정도? 카페 규모가 작은 경우는 혼자서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냥 케이크 하나 꺼내서 먹거나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거나 하기도 한답니다. 사실 카페라는 게 1분 단위로 계속 손님이 오거나 일을 하는 건 아니라서 중간중간 여유의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카페 사장님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 시간을 조정해서 사람을 뽑기도 해요. 예를 들어 아침 오픈이면 오전조 8시부터 1시 타임, 오후조
1시부터 5시 타임, 마감조 5시부터 9시 타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굳이 아르바이트 시간 내에 밥을 챙겨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 요즘엔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고 휴게 시간을 주는지는 아마 업종이나 가게마다 다를 수 있긴 한데요. 일본만큼 무조건 이만큼 일하면 중간에 이만큼은 쉬어야 해 라는 걸 지키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코너 넘어갈까요? 세 번째 코너. 오늘의 표현 이것만 외워보자. 첫 번째 표현은 천차만별. 천차만별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의 사물이 모두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다. 즉, 다 다르다 라는 느낌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가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비교를 해보고 사야 된다 라든지, 사람의 성격은 모두 천차만별이다. 다 다르다 라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표현은 용건. 용건이라는 뜻은요, 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문으로 알아볼까요? 시간이 없으니 용건만 말할게요. 용건이 끝났으면 전화 끊을게요. 이런 느낌으로 많이 써요. 시간이 없으니까 할 말만 하겠다 라든지, 해야 할 일이나 해야 할 말이 끝났으면 전화 끊겠다 라는 의미겠죠? 세 번째 표현은 때우다. 때우다 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거든요.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의미는 간단한 음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점심을 고구마로 때웠어 라는 것처럼 제대로 된 밥이 아니라 가볍게 고구마 하나만 먹었다 라는 걸 때우다 라는 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잘 못 챙겨 먹고 대충 먹었을 때는 나 대충 때웠어 라는 대답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오늘은 가볍게 단어 3개만 준비했으니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복습 차원에서 들어주시고,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여러 번 반복 읽기를 통해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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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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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때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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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네 번째 코너, 퀴즈를 하기 전에 지난 라디오 방송 퀴즈 정답을 말씀드려야겠죠? 정답은 바로 아니입니다. 아니라는 표현은 응, 아니와 같이 대답할 때 쓰는 표현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 아니라는 표현을 꼭 부정적인 대답일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꺼낼 때나 대답할 때의 시작의 표현으로 아니를 쓰기도 합니다. 약간 말버릇이라고나 할까요? 아니 있잖아. 아니 어제 말인데 라는 느낌으로 말을 시작하기도 해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문제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땄는데 장기간 운전을 안 한 경우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운전이 서툴고 운전면허가 쓸모가 없어진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댓글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녁 라디오 느낌은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써니 한국어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좋은 밤 되세요.